이 남성의 이름은 이시가키 히로우미. 1991년 3월 1일 시즈오카현에서 태어난 그는 야마나시현의 한 대학을 졸업한 후 기계 제작 회사의 영업팀에서 수습으로 근무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직장 동료에 따르면 히로우미 씨는 굉장히 성실한 성격이었고 술도 도박도 하지 않았으며 인간관계도 꽤나 좋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17년 8월 13일 당시 사이타마현 코시가야시에 살던 히로우미 씨는 이날 고향인 시즈오카에 사시던 부모님께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봉 휴가를 받았으니까 고향에 내려갈게. 그는 부모님 외에도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에게도 이번 연휴 때 내려가니 만나자며 연락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아들은 고향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마지막 연락으로부터 4일 후인 8월 17일 히로우미 씨가 일하던 회사에서 가족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아드님이 무단결근을 해서요. 혹시 아직도 고향에 있습니까? 아니요, 아들은 이번 연휴 때 고향에 안 왔는데요. 고향에도 회사에도 가지 않은 아들의 행방이 걱정된 아버지는 사이타마현의 아들 집으로 향했고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를 해봤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즉시 근처 경찰서로 향해 실종 신고를 제출했죠. 신고 이후 아버지는 경찰관을 대동해 히로우미 씨가 살던 집으로 향했는데요. 당시 창문과 현관문은 굳게 잠긴 상태였고 안에 들어가자 방은 적당히 어지럽혀진 상태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연스러운 상태로 누군가와 싸웠다거나 누군가가 물건을 뒤진 흔적 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성이 없는 단순한 가출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수사는 하지 않았죠. 그렇게 아들이 실종된 후 히로우미 씨의 부모님은 아들을 찾기 위해 SNS로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했다고 하는데요. 실종으로부터 2달이 지난 2017년 11월 부모님은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의 한 편의점 점장에게 연락을 받습니다. 아드님이랑 엄청 닮은 사람이 왔었는데 CCTV 영상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아들인 히로우미 씨는 요코하마 지역의 야구팀인 요코하마 베이스타즈의 팬이었기에 아버지는 어쩌면 실종된 아들이 야구를 보기 위해 요코하마에 들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코시가야시의 경찰서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통해 히로우미 씨의 아버지는 CCTV 화면을 확인할 수 있었죠. CCTV에 찍힌 것은 다소 심플한 디자인의 하얀 옷을 입은 남성이었는데요. 히로우미 씨의 아버지는 영상 속 인물을 보자마자 당황한 표정으로 틀림없는 우리 아들이에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만 특이한 점은 당시 히로우미 씨가 입고 있던 옷이 종교 관계자가 입을 법한 다소 품이 넓은 하얀 옷이었던 것인데요. 실제로 당시 이 CCTV를 함께 본 관계자에 따르면 신흥 종교의 옷 같은 느낌이 강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편 히로우미 씨에 대한 목격 정보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요코하마 시내는 물론 도쿄의 마치다역에서도 목격 정보가 있었으며 실종으로부터 2년이 지난 2019년 4월에는 요코하마 스타디움의 매장 직원이 요코하마 베이스타즈의 유니폼을 입은 히로우미 씨를 목격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격을 마지막으로 그의 목격 정보는 끊기게 되었죠. 다만 이러한 목격 정보들은 제대로 된 경찰 수사를 통해 진위 확인이 된 것은 아니었기에 CCTV 영상과 비교해 정보의 신뢰성 자체는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한편 히로우미 씨는 실종 당시 자신의 방에 통장을 남긴 채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들의 실종 이후 아버지는 아들이 어쩌면 현금 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 달에 2번 정도 1,000엔에서 3,000엔 정도의 금액을 이 계좌에 송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금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누군가가 이 돈을 인출한 기록이 있었죠. 이에 이후로도 아버지는 주기적으로 돈을 입금했고 이 돈은 늘 출금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돈이 출금된 장소를 알 수만 있다면 아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은행 측에 출금한 ATM의 CCTV 영상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이 영상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렇게 아버지는 결국 아들을 찾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돈이 출금되는 것을 보면 아들이 어딘가에 어떻게든 살아있다는 생각에 안심하게 됩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먼저 아버지가 CCTV 영상을 보며 틀림없이 우리 아들이다 라고 말한 점으로 볼 때 CCTV에 찍힌 영상은 본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기에 이 사건은 경찰의 관점대로 자발적인 실종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CCTV에 찍힌 그의 복장입니다. 영상에 찍힌 그가 하얗고 품이 넓은 종교단체의 옷 같은 것을 입었었다는 진술로 볼 때 어쩌면 히로우미 씨는 신흥 종교단체의 납치 혹은 세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실제로도 상의와 하의를 전부 흰색으로 입는다는 게 일반적으로는 흔히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데다 일본 문화청에서 2021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는 약 18만 개에 가까운 수의 종교 법인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종자인 히로우미 씨가 살던 코시가야시 역시도 여러 신흥 종교단체가 있는 지역이었기에 어쩌면 히로우미 씨는 이런 종교단체 중 하나에 가입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는데요. 과거 제 채널에서 다뤘던 카가와현 송전탑 연속 훼손 사건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단체인 파나웨이브 연구소라든지 성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리틀 페블 동스크의 일본 지부 등등 일본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별 이상한 종교 집단이 많습니다. 실종 당시 히로우미 씨는 금전 문제나 인간관계를 포함한 사생활에 문제가 없었고 연휴 때 귀성한다며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었기에 스스로 실종을 선택할 명확한 이유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실종되었기에 어쩌면 그는 귀성길에 신흥 종교 관계자에게 체험 가입 등의 권유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지 못해 종교에 빠지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을 여전히 사건성이 없는 자발적인 실종으로 보고 있어 정식으로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가족들은 지금도 매달 돈을 입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부모님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연락이라도 주세요. 가족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가 무척 가슴 아파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실종자분이 가족과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수상한 종교에는 주의합시다. 규미사였습니다.